문제 중에 하나인데 참고서마다 다 매번 있는 문제잖아. 이 값을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게 한다면 나머지 값 몇 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누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인가? 숫자는 하나 대입할 수 있네.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A, B의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 A, B가 똑같으니까 B의 값은 A가 될 테고 쓰지 마. 태경아. 네. 그냥 수업에 들어.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손으로 쓰면은 집중력이 떨어져. 네. B의 값이 A가 될 테니까 B한테 A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A를 대입하게 되면 AX 플러스 1이라고 묶어 쓸 수 있니? 그럼 내가 양변에 X 플러스 1만 약분했으면 좋겠거든? 그럼 X 플러스 1값을 약분하려면은 X의 11승 플러스 1을 인수분해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X의 11승 플러스를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있어 없어? X의 A의 n승 빼기 B의 n승의 값이 뭐였죠? 이렇게 할까? 필요한 것만 설명하자.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누구죠? X의 세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한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한번 곱해볼까? 싹 다 X를 곱하게 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싹 다 1을 곱하면은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이거 1 곱했으니까 플러스 X의 제곱인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X의 4승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4제곱 빼기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전개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의 5승 빼기 X의 4승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1을 갖다 곱하는 중이거든?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1만 곱하면? 그럼 다 지워지고 남은 녀석의 값은 X의 5승 플러스 1이네? 그렇다면 X의 11승 플러스 1 값을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걸 곱했을 때 4차면은 가운데 마이너스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됐을 때 이 녀석의 값이 5차면 홀수차면 가운데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건 X의 11승 플러스 1이니까 홀수차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이라고? 납득이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X 앞에 보는 마이너스일 거고 플러스 1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QX AX 플러스 1인데 양변에 X 플러스를 하나씩 지우려고요. X 플러스를 하나씩 지운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대입할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전부 다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그럼 다 더한 게 누구냐고요? 네, 11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워주고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A의 값은 11입니다. B의 값도 11입니다. 그럼 나머지의 값은 11x 플러스 11인가? 거기다 2 대입하라고? 그래서 33이 답이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인수분해를 배웠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번 방학 때 미적분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근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애들을 되게 쉽게 풀거든?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풀면은 혹시 알려주면은 써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려는 좀 볼게. 책 교과목이 2학년 때 대수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죠.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름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근데 완전 제곱식 있을 때는 방금처럼 풀면 인수분해 풀면 너무 빡세. 그래서 나중에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풀기 어렵거든? 그런데 미분이라는 파트는 어떤 게 미분이냐면
x의 n승이라는 녀석의 값을 차수의 값을 한 차수 낮추고 앞에다가 그 n값을 써주는 게 미분이라고 불러. 만약 x에 3승이 있으면 미분한다는 개념은 3 곱하기 x의 제곱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x에 4승의 값이 있으면 미분한다는 개념은 4는 내려보내고 차수를 한 차수 낮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걸 미분을 해볼 건데, 이건 미분하게 되면 숫자의 값은 상수의 값은 미분하면 지워져. 이걸 배운 애들은 엄청 빨리 풀 거야, 문제를. 일단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은 11x의 10승이라고 쓸 거고 숫자 1은 지워질 거거든. 요 동그라미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2가 앞으로 나가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게 곱해져 있는 녀석은 물론 조금 더 있긴 하거든.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 이거 안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이거는 선생님이 더 설명 안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은 AX에 1승이 있으면 3X의 값을 미분하면 3이라고 할 거야. 2X가 있으면 미분하면 2라고 쓸 거야. 왜냐면은 1차의 값은 1이 앞으로 나가고 나서 X의 0승이 될 건데 X의 0승은 X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미분만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1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도 지워지지. 이것도 물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지워지는데 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미적분을 배운 애들이 훨씬 유리해.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문제 풀 때 써먹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는 걸 연습합시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17번보다 앞에 용이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 문제가 3차식이 있습니다. 3차식에 대해서 한 실근의 값이 있고요. 두 개의 서다른 허근의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 식은 잘 보면은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냐? A라는 문자를 잔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하고 4a-2하고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a제곱하고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11 마이너스 2 느낌은 1로 절집법이 될 것 같다. 그지? 1로 절집법하고 있습니다. 되네? 그럼 썼더니 지금 x-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4a-1x 플러스 4a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근데 한 실근의 값은 존재합니다. 문제가 한 실근의 값과 두 개 허근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용이야. 판별식 0보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4a-1의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인가? 그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16a 제곱은 소거됐습니다.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8분의 1보다 큰 건가? 이렇게 쉬운 건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할 생각을 못했던 건가?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17번보다 앞에 있으면 용이 얘기하세요. 17번으로 왔습니다.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하루에 평균 매출액 값이 35만원입니다. 이 커피 한 잔의 판매 가격은 100원을 인하했더니 하루 판매량이 400장이 증가해가지고 하루 매출은 54만원이 됐습니다. 인하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인하하기 전과 인하한 후에 커피의 가격에 대해 생각하라는 얘기구만. 원래 커피 한 잔의 가격이 P라고 하겠습니다. 판매량을 Q라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PQ 곱한 게 누구라고 얘기했니? 네, 원래 매출액은 35만원이었구만. 근데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100원을 인하하겠다고? 그럼 100원을 인하하면 가격은 P-100인가? 근데 단위 때문에 35만원이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P-100원에 팔아먹을 건데 판매량이 400장이 증가했다고요? 그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54만원? 제가 10번씩 골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P의 값을 구하세요.
이 정도 L방식이면 틀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현주야. 네. 전개했더니 PQ, 마이너스 100Q, 400P, 마이너스 4만, 35만을 대입했습니다. 35만을 대입했더니 31만? 31만을 이항했더니 23만? 23만이면은 마이너스 Q 플러스 4P의 값이 몇이야? 공 두 개 주었으니까 2300인가?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요거 연립방식만 풀어가지고 P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Q를 소구하면 될 것 같아요. Q의 값을 소구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지금. Q 소구했더니 4P-2300 이 녀석의 값이 35만. 그만 풀겠습니다. 이거만 풀면 P의 값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풀 건 몇 번이죠?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점은 또 대칭축의 값이 문자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네? 태경아, 대칭축이 누구예요? 2차 함수의 대칭축. 꼭지점 X좌표. A. 맞습니다. 너무 늦게 구했어. 아닙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로 구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두 분의 합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1. 두 분의 합을 구하신 다음에 2로 나눠준 녀석의 값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A, B의 값을 대입해서 산수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리거든? 두 분의 합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누기 할 겁니다. 두 분의 합의 값은 2A입니다. 그 2로 나누기 해서 대칭축의 값은 A입니다. 약간 속도를 빨리 구할 겁니다. 지금 대칭축의 값이 A인데 그 대칭축 A는 문자기 때문에, 미지수기 때문에 대칭축 A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0보다 왼쪽에 있는지 2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돼야지 항상 0보다 큰 거지? 당신들 키가 13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당신들 모든 사람의 키가 13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울하게 용이 키 재야 되는 건가? 제일 작은 사람의 키를 재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가 130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양수라고 놓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최소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대칭축 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다면,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다면 포물선 아래로 부르기죠. 최고 참계수 1이니까. 대칭축의 값은 A입니다. 근데 그림은 0부터 2까지 그릴 거니? 0대 2번이 게 제일 작은 값이니? 0대 2번 누구죠? 0대 2번이 1이면 0과 1 사이에서는 저 함수를, 선생님이 함수를 fx라고 해볼게. 0과 2 사이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 1이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fx라는 녀석의 값은 이 점이 비어진 점이니까 항상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 1보다 크니까 항상 양수인 거니? 그러면 a의 값은 0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네? 두 번째, 대칭축의 값이 0이어도 되나? 나 이거 포함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A가 빵이 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A가 빵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 구만. 그럼 최소값은 0대 2번 값이 최소값인가요? 그럼 이래도 지금 최소값은 1보다 클 테니까 여기다 등호를 포함시키면 되겠다. 그 다음은 대칭축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중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그때는 A를 갖다 대입한 게 최소값이니? 그래서 A를 대입했습니다. A 대입했더니 1-A제곱인가? 나의 바램은 가장 작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기를 원하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 그렇다면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우리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가능한 녀석을 찾았더니 이렇다고 하니까 가능한 A의 값은 범위가 뭐죠? 0부터 1까지인가요? 세 번째 건 대칭 추계값이 2보다 크거나 틀 때라고 하겠습니다. 대칭 추계값 2보다 크거나 틀라고 한다면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 A가 될 건데 0부터 2까지면 이렇게 되겠군요. 이때는 최소값 2대2 반값이죠. 2대2 뺐습니다. 2대2 뺐더니 5-4인가? 나의 바램은 제일 작은 5-4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5보다 작은 거니? 근데 2보다 크면서 4분의 5보다 작은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능한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이때도 최소값은 0보다 크고요. 이때도 최소값이 0보다 큽니다. 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연결된 범위인 것 같은데 0보다 작고 나왔다. 0부터 1까지다. 이 모든 녀석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1보다 작다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대칭 추계값이 미지수일 때는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건 몇 번이죠? 20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 문제가 다음에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포물선의 그래프에 대해서 K값의 관계역 아닌데 이제 안 틀릴 때 됐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K값의 관계없다가 K라는 문제는 항등식입니다. K값에 관계없다는 거를 먼저 쓰는 거야? 접하는 걸 먼저 쓰는 거야? 근데 접한다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접하면 판별식은 빵입니다. K값에 관계없다는 녀석의 값은 K라는 문제는 항등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포물선하고 이 직선이 접한다고? K값에 관계없이 접합니다. 접하니까 갖다 놓고 판별식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플러스 1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gk 마이너스 a입니다. 나 갖다 놓고 2항까지 완료했습니다. 판별식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값 계산했더니 2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gk 플러스 a까지 판별식 계산했고요. 나는 판별식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k제곱은 지워집니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gk 플러스 a의 값이 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는데 지한테 1대2번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gk값을 뭐라고?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 아, 이게 그지 같네. 문제는 지금 k를 가지고 있는 건 요건 k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지금 k를 가지고 있니? 원래 우리가 이런 녀석은 k를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 이렇다고 쳐보자. 이렇다고 친다면 k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k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할 거지. 내 말 지금 되니? 이러면 k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할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이 둘 다 빵빵 되는 녀석의 값을 구할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항등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k가 있는 거고 k가 없는 걸로 구분할 수가 없네. 근데 아무튼 1대2반 녀석의 값 빵이라고? 1대2반과 빵이라고 하니까 1대2 뺐습니다. 1대2 뺐더니 5-g의 값은 빵 플러스 a의 값은 빵이라고? 아, 1대2반계 빵 나오는 상수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a한테 마이너스 5만 대입하게 되면 gk라는 녀석의 값은 4k-4라는 얘기구만. 문제 요구한 건 gk만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 문제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해값이 1-2i입니다. 한 근해값이 1-2i인데 개수의 값 AB의 값이 실수라는 모장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 실수 AB라고 얘기하고 있네? 실수 AB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한 근해값은? 그런데 총 더해서 3개근이 있을 건데 3근의 합의 값은 누구래? 3이란 얘기죠? 근거계 세운 게 아는 거 맞나요? 그럼 3이니까 지금 이거 두 개만 더했더니 2? 그럼 나머지 한 근의 값은? 그래야지 세근의 합의 값이 3이라고요? 그럼 세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구하는데 여기는 세근의 값을 두 개 곱한 게 여기서는 누구야?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이 누구야? A, 세근의 곱은 뭐라고 씹으렸죠? 세근의 곱은 모르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값이 빵입니다. 세근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 값은 A분의 C. 세근의 곱의 값은 용이 뭐라고 외우고 있죠? 이걸 안 외우고 있군요. 자, 세근의 고백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B인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A의 값을 구하려면은 A라는 녀석의 값은 이것들을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은 1-2i, 이렇게 곱했더니 1 플러스 2i, 두 개 더해주면 2. 이거 곱했더니 5? 그럼 이건 7인가? 된 거 맞아요? 세근의 고백값을 마이너스 B라고 합니다. 세 개 다 곱한 녀석의 값 5인가? 따라서 AB 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되신 거 맞죠? 그때 나머지 두 근의 값을 구하는 과정과 정답을 서술하세요. 한 근의 값이 1-A, 세 근의 합의 값이 3인 걸 이용해서 나머지 두 근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프레임 문제는 현주 질문 못한 문제가 있나요? 용이 질문 못한 거 있나요? 자, 그럼 숙제한 것 중에서 풀이하겠습니다. 토탈장에 있는 방정식 파트의 고난도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풀어야 될 때가 몇 쪽이죠? (150) 150F부터 150부터 153까지? 그럼 93을 빼면 57. 여기까지 피면 있겠지? 태경아, 막 낙서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150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이는 150 전에 모르는 게 있나요? 자, 고난도 문제에서만 모르는 게 있나요? 그러면 모르는 거 말씀하세요. 900? 용이는 900번보다 앞에. 897번부터 가겠습니다. 897번 문제가 다음에는 방정식해서 알파를 갖다 대입하면 1, 베타를 대입하면 1, 그런 fx라는 2차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베타는 2차 방식의 근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해놓고서 f라는 식은 누군지 모르는데 알파를 대입하면 1, 베타를 대입하면 1이라고 얘기하네. 희한하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래? 두 분의 고백값은 여기까지 알려준 다음에 f라는 식은 최고참계수 1이라고 fx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를 대입하면 1, 베타를 대입하면 1, 최고참계수는 1, x-알파, x-베타라고 쓰면 이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빵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뒤에다 플러스 1을 쓰면 알파 대입에도 1, 베타 대입에도 1, 최고참계수는 1, 다 한 것 같은데?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x를 빼먹었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인가? 이걸 고르세요. 이런 식을 세우는데 능숙한가요? 꼴랑 이 정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문제는 900번보다 앞에 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90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61쪽을 펴야 되는구나. 내가 아까 60쪽까지 불렀으니까 900번으로 갔습니다. 900번 문제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익숙한 문제인데 쌤은 기본적으로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온 거 싫어. 베타를 대입했는데 알파 나오는 것도 싫거든. 근데 이거는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긴 하네. 근데 알파의 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여기다 그냥 이쁘게 대입하지 왜 그지같이 제곱을 대입하고 난리야?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과계수 형계를 알고 있습니다. 근과계수 형계 따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고요. 두근의 고백값도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는 거는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f 알파의 값이 4, 2베타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f 베타의 값이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주어진 녀석은 알파 제곱을 대입했는데 알파가 들어있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온 거 엄청 싫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거는 제곱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들은 수정하려고 하는데 알파를 대입했는데 알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베타 값 대신에 대입하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니?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가 나온 식으로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알파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식은 f한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지금 하는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오면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는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알파의 제곱을 대입하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을 없애고 식을 이렇게 차수의 값이 1차인 것만 괄호 속에 쓰려고 합니다. 딱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한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한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베타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개가 f-x-1은 마이너스 4x라는 녀석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파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베타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네모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네. 근데 네모라는 것도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네모의 값도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 그러니까 네모 두 개는 서로 같은 식이라는 얘기네. 근데 같은 식이어도 이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돼도 같은 근을 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도 같은 근을 가지는 거잖아. 식의 골격은 똑같은 골격으로서 근은 똑같은데 앞에 실수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의 값은 아이고야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하는 fx에 대해서 설명했구나. 식으로 뭐라고 쓸까? fx가 최고층 계수가 1이네? 여기 네모도 최고층 계수 1이네? 그럼 일단 대입하겠습니다. f-x-1 플러스 4x의 값이 빵이라는 녀석의 근도 알파 베타일 건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요.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q 플러스 4x의 값이 빵이라는 식이라고 전개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 빼기 px 4도 있네. 6 마이너스 px 상수항의 값은 1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값이 상수항이구만. 이게 최고차항계수의 값 1입니다.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입니다. 그냥 알파 베타니까요. 따라서 p의 값이 누구라고요? p의 값이 5였을 때 q의 값은 누구라고요? p가 5면 q는 누군가요? 그래서 5하고 5를 더해서 답이 10이라는 얘기군요. 포인트는 산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알파 제곱 싫어, 베타 제곱 싫어. 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바꾼 다음에 문제 풀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0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01번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2차 방식의 근인데 또 제곱이 들어있는 식을 주고 난리네. 산수하기 귀찮게. 이 두 개 조건을 드릴게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에 대해서 이 녀석의 분수값을 계산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분의 합은 알고 있습니다. 산수가 조금 귀찮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고백값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요게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가? 이 값이 지금 1이라고 이겠네?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더니 a제곱분의 b제곱? a분의 c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2c네? 양변에 a제곱을 곱할까? 양변에 a제곱을 곱했더니 내비둘까 일단은? 두 번째 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양변에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곱할 생각인데 양변에 곱했더니 왼쪽에 있는 거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인가? 오른쪽이 알파제곱, 베타제곱이고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왼쪽 값 1이라며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 제곱한 것도 1이라는 얘기잖아. 그 알파, 베타 고백값은 a분의 c고 a분의 c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1이라고? a분의 c를 제곱한 게 1이면 역수의 값도 1인 건가? 이제 대충 산수에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요 녀석의 값이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c 마이너스 1의 값은 빵이래? 나 지금 이 식을 2항에서 정리했는데 그럼 문제는 a분의 c라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모르는 거지. 첫 번째 a분의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c하고 a 값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이 누구란 얘기야? 여기다 1 대입했더니 3인가? 3이면은 a제곱분의 b제곱의 값은 요 값은 3이라고 지금? 그런데 ac가 똑같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 a분의 c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a분의 b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얘기인가? 그럼 방법은 지금 c하고 a의 값은 똑같았는데 지금 b하고 a의 값은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a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b의 값은 어찌됐든 다 a라고 바꿨을까? 요걸 a라고 다 바꿔볼까? 분모 있는 값은 누구라고? b제곱분의 c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분모 있는 b제곱은 3a제곱이냐? 분자 있는 c제곱은 a랑 똑같으니까 a제곱인가? 그럼 지금 이 값은 3분의 1인 거니? 문제 요구한 건 3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다 더했더니 몇이라고? 이 값이 답이래요?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지.
a분의 c의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a분의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c라는 수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c의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면은 이 값은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아씨 이런 모순이네. 실수의 값을 제곱해가지고는 a, b, c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한 적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은 모순입니다. a제곱분의 b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은 모순이 발생하군요. 실수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되는 녀석의 값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번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2번으로 갔습니다. 902번으로 갔습니다. 902번에 있는 문제는 한 근의 값이 다른 근의 3배인 관계를 만족한다면 그리고 모든 근의 값이 음수입니다. 그랬을 때 m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근이 있습니다. 두 개 근의 값이 음수입니다. 한 근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또 다른 근의 값은 3알파인가? 그럼 3배 관계 있나? 한 근은 다른 근에 3배 관계 있습니다. 둘 다 음수입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두 근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겠습니다. 합의값은 4알파인데 두 근의 합의값은 요거니? 두 근의 곱의값은 3알파의 제곱입니다. 그게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입니다. 나는 m값이 알고 싶습니다. 알파를 소개해야 되겠네. 그럼 알파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 m-2인 건가? 이것만 알파 값 대신에 대입해서 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4분의 3 곱하기 m-2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12 오른쪽은 4배하고 있습니다.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입니다. 12m 값은 소거했고요. 이항했더니 m제곱 값이 4인 것 같은데 따라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m값이 만약 2라고 한다면 2를 갖다 대입했더니 알파의 값은 빵인가요? 모주네. 알파의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 이게 음수니까 이게 참이네. 우리가 지금 구하는 m값은 마이너스 2만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풀어야 될 거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4번, 15번, 12번. 12번이 다음에는 복소수의 값들이 A1부터 A8까지가 전부 다 1, -1, I, -I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4개를 더한 게 2 더하기 2i라고 하는데 그럼 4개 더해서 2 더하기 2i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녀석이 몇 개 나오고 이런 녀석이 몇 개 나온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곱한 것들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이 녀석의 값이 3개, 1개일 때 2개 빵개부터 할까? 이게 2번 나오고 이게 빵번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은 이거 2개가 6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4번, 2번이면 가능한가? 그럼 2 더하기 2i가 나오겠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번, 1번일 때가 2가 나오겠구만. 3번, 1번이면 이거 2개에서 4번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3번, 1번이면 2i가 되겠네? 또 다른 경우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4번, 2번이면 플러스 2가 나오긴 해. 그럼 2번 빵번이면 가능한가? 네. 이게 5번, 3번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빵번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네? 가능한 녀석의 조합은 이렇게 하는 조합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제곱한 것들의 합의값을 구할 건데 이것들은 제곱한 것들이 1인 거잖아. 첫 번째 건 1이 2개, 1이 빵개. i의 값을 제곱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값은 4개.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2개. 선생님이 지금 이게 밑줄 친 값 계산했는데 이것들 제곱한 값들이 제곱함 1, 제곱함 1, 제곱함 마이너스 1, 제곱함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이때 값은 합의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얘들은 제곱하게 되면은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거고 이것들은 제곱한 녀석의 값이 4, 2, 마이너스 2, 빵이 되겠네. 그 중에서 제곱한 거의 합의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문제는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3승에서 마이너스 7 나오는 한 근해값을 알파라고 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x의 3승 더하기 27이라고 하는 값이 빵입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3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값이 빵인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요 녀석의 값이랑 요 녀석의 값은 공통의 근해값을 갖습니다. 얘는 근해값이 알파라고 얘기해서 얘기했으니까 알파하고 알파바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근해값이 마이너스 3도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해값은 마이너스 3하고 알파고 알파바의 값이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27인가? x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7이니까 두 번째, 알파바의 3승의 값도 마이너스 27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알파 여기다 2차 시간대 대입하고 있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9의 값은 빵입니다. 네 번째, 알파바도 근이기 때문에 2차 시간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다섯 번째, 알파하고 알파바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두근의 합의 값은 3인가? 여섯 번째, 두근의 곱의 값은 9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것 때문에 알파바의 값은 알파분의 9. 여섯 번째 것 때문에 알파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바분의 9입니다. 아홉 번째, 5번, 7번에서 대입했더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9의 값은 3입니다. 5번, 8번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분의 9의 값은 3입니다. 11번째, 알파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27입니다. 알파분의 9의 값이 알파바기 때문에 알파분의 9만 알파바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3 알파바가 되는 건가? 12번째, 알파바의 제곱의 값은 알파바분의 마이너스 27인데 알파바분의 9의 값이 알파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개의 값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질문이네. 첫 번째 네 번째 것 때문에 이건 참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9의 값을 구하라고? 걔는 마이너스 3이 아니네요. 3이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9,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9의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3알파바니까 분모의 값은 3알파바고요. 분자 알파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3알파바니까 약분해준 마이너스 1이군요. 어떤 문제 나와도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자고 했던 게 15번입니다. 15번은 다음에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 옆에 있는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z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인데 오메가를 n번 곱하면 1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값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1-z바의 값 구해야 되고요. z의 값도 필요합니다. z는 눈에 보입니다. z바의 값을 구했습니다. z바의 값은 i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z바니?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실수배가 있고 곱할 거는 전개하면은 z 곱하기 z바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z하고 z바를 먼저 곱하려고 하는데 두 개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은 부호 하나 잘 안 바꿨네 내가 분모의 부호를 안 바꿔서 바꿨습니다. 두 개 곱하게 되면은 분모끼리 곱한 녀석은 7? 아니다 11인가? 분자끼리 곱한 녀석의 값은 그것도 11인가? 그럼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1입니다. 얘는 1인 거 알고 있고요. z에서 1을 빼라고? 그럼 z의 값은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z의 값을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분모의 값은 11. 분자의 값은 3 더하기 루트 2i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해서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값이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는 소거되고요. 2i하고 9i를 더했으니까 11i인가? 그럼 z의 값은 i인 거네 결국? 처음부터 유리화 곱할 걸 그랬나 보다. z의 값은 i입니다. 문제의 요구한 녀석의 값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 i 마이너스 1의 값이 요게 오메가네? 그 오메가라는 녀석의 값을 다시 쓰면 이 값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이 값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2분의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i인가? 마이너스 2i? 그럼 오메가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i입니다. 몇 번 곱해야지 처음으로 1 나오는 거지? 4번 곱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6번 곱하면 누구지? 8번 곱하면 플러스 1인가요? 12번 곱하면 뭐가 되지? 16번 곱하면은 그럼 결국 플러스 1 나올 때는 8의 배수였을 때가 플러스 1 나오는 모양인데 그럼 결국 100 이하의 자연수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8의 배수는 몇 개 있지? 12개?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인가요? 또 풀어야 할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 22라고 들었습니다. 21번 문제는 다음에는 fx라고 한 식이 있습니다. fx의 값을 3x-2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라고 합니다. 나머지의 값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x제곱을 곱하라고 합니다. x제곱 곱하기 fx의 값은 x제곱 곱하기 3x-2 곱하기 qx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이 값을 x-3분의 1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x-3분의 1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몫의 값은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qx 이것만 몫인가? 내가 지금 이거 x-3분의 1로 묶어준 거죠?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은 x의 제곱이 될 수 없잖아. 1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은 상수가 나와야 되나? 그래서 묶어줄 수 있는 게, 요 값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누구까지 묶을 수 있는지 봤더니 없던 9분의 4하고 9분의 4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은 x-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래서 남은 녀석의 값은 9분의 4가 남습니다. 이때 여기에 몫이 되는 것 같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22번으로 갔습니다. 22번은 선생님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 수업 처음으로 해봤는데 중2 때 나오던데? 중학교 2학년 때 다음과 같은 연립 방식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2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단순한 문제를 푼 다음에 당신들이 뭘 배우냐면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일률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누가 일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일률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인 것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값이 일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전체 소요된 시간을 어떤 일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가지고 전체 일의 값을 나누게 하면은 이게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세계 수도꼭지 ABC를 틀어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ABC를 동시에 틀어서 채우면 2시간이 소요됩니다. A하고 C만 틀면은 2시간 40분, B하고 C만 틀면은 2시간 24분, A, B만 동시에 틀었을 때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쌤은 A라는 수도꼭지의 일률, 여기서 얘기하는 일률은 시간당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의 양입니다. 시간당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A라고 하겠습니다. 1시간에 나오는 물의 양. B의 인류의 값은 1시간 동안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 C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1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A, B, C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동시에 틀면은 1시간에 수도꼭지에서 얼만큼의 물이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만큼이 나오는 건가? 3개 틀면은? 그때 채우는데 2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수영장 전체 용량,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의 값을 전체 일의 양을 보통 1이라고 잡거든. 전체 일의 값을 1이라고 잡기 때문에 수영장의 전체 용량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만에 1만큼을 다 채운다는 얘기야? 1시간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만큼 물이 채워져? 1시간 동안? 근데 2시간을 가동하면 요만큼이 채워지는 건가? 그 녀석의 값이 지금 전체 용량 1이 나오겠네? 그 다음은 A하고 C만 튼다고 한다면은
요만큼이 1시간에 나오는 무리항이 될 텐데 2시간 40분이면 이게 몇 시간이야? 40분이면 3분의 2시간. 그래서 3분의 8시간? 3분의 8시간 동안에 전체 양 1을 채울 겁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은 B하고 C를 틀었을 때가 2시간 24분? 12분이 5분의 1시간, 5분의 2시간, 5분의 12시간인가? 그러면 전체 용량을 다 채울 겁니다. A, B만 틀었을 때 무릎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A, B만 틀었을 때 전체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A, B, C를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B, C를 더한 녀석의 값이 12분의 5라고? 얘는 12분의 6이잖아. 그래서 A의 값은 12분의 1? A가 12분의 1이었을 때 A, B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A, C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8분의 3? 8분의 3이면 24분의 9? A라는 녀석의 값은 24분의 2입니다. 그럼 C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런데 BC를 더한 게 24분의 10이라는데? 그럼 B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24분의 8? 아니다. 이걸 빼야 되니까 24분의 3? A, B를 더해주면 24분의 5? 24분의 A, 이게 24분의 5니까 네모의 값은 5분의 24인가요? 5분의 24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4시간 5분의 4? 5분의 4는 몇 분이야? 4시간 48분이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거 말고 질문할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현중 모로 문제 넘긴 거 있잖아요? 실수한 거에서 질문하지 않는 건가요? 태경이 질문할 거 다 하셨나요? 네. 용이가 선전을 했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내일 오실 때 숙제